안녕하세요. 하루하루TV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한 뉴스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도 깨졌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정말 너무나도 적고 입학생이 없어서 폐교, 휴교를 하는 학교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편에서는 이 육아휴직 제도를 통하여 내가 입사하려는 곳의 복지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공직사회에서의 복지제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나름 오래 하다 보니 괜찮은 회사, 직원들이 오래 다니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인데 저는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법률에서는 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령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여기 페이지에 있는 법 조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의 어감을 통해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치를 보면 출산을 한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말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육아휴직은 헌법 다음 순위인 법령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였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보아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사하려는 회사가 과연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육아휴직 하나만 알면 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는 평균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생기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로 회사의 임원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담당자의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직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이 안 될 경우 부서 내 동료들이 나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되고 육아휴직 전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휴가도 있고 또 인사과에서는 인사 관련 행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닥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왜 좋아하지 않는지의 이유를 7가지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내 입장을 바꿔 만약 내가 인사팀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업무들을 다 내가 담당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 같아도 역시나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만 들었다면 저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직접 겪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좋은 조직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 더하여 어쨌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으니 직접적인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한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경우는 제 경험상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게 변하는 것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선배, 상사들이 육아휴직을 쓴 경험이 있다면 그 회사 자체 복지가 괜찮은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자체가 법령 준수를 하는 회사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과 관련 회사 자체 비용 증가와 번거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직원을 위하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대학교 교직원 준비 채널이다 보니 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규정집을 살펴보자입니다. 학교는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규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휴가 등과 같은 사항도 인사 규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메뉴에서 규정 또는 규정집으로 검색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자입니다. 규정집에 아무리 명시를 해놓았다고 하여도 이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취준생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학교 채용 공고, 특히 계약직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생기면 이를 대체할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하는 직원은 없다 보니 채용 공고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나 부여받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채용 공고 사이트에 이전 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구글에서 땡땡 대학교 육아휴직 대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회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현황 자료는 학교 내부적인 사항이라 정보를 얻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취업을 준비할 때 가급적 내가 오랫동안 다닐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의 내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취업할 곳에 다니고 있는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게 쉽지는 않으므로 제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검색을 하여 정보를 얻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이를 활용하여 직접 내가 가려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취업 준비 영상들과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학교 교직원 위클리 채용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